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처음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치유농업사 2급 시험 길라잡이 제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제를 요약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파트 2 치유 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챕터 3 치유 농업자원의 관리. 치유 농업 동물 활동 소재. 치유 농업 동물 활동 소재의 특성과 역할. 동물의 역할. 치유 농업 동물 활동으로서 동물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한다. 둘째, 신뢰감을 형성해준다. 셋째, 감정의 촉진제 역할을 해준다. 넷째,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해준다. 자, 그럼 첫 번째,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로 작용을 어떻게 하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증진시켜준다. 두 번째, 신뢰감 형성.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는 처음 만난 방문객에게 열정적인 환영을 보여준다. 각종 치료사의 연장 역할을 해준다. 긴장 완화에 효과적이다. 치료 환경을 좋게 바꾸어주며 부드러운 감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감정의 촉진제 역할. 인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유대관계를 증가시키며 즐거움과 미소를 야기해 줄 수 있다. 그 네 번째, 부드러운 환경 조성 역할. 생명체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마음을 끌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다음, 나에 따른 동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어린이 대상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를 준다. 근면함과 역량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준다. 신뢰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중요성을 인식해준다. 책임감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청소년 대상자.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로 정서적 안정이 깨지기 쉬운 시기다. 동물과 함께 있는 동안 좀 더 편안하게 느끼며 그럴수록 마음의 벽을 허물기 쉬울 것이다. 다음, 청년 대상자.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인 대상자, 네 번째 성인 대상자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확장기 혈압 저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 모랄, 즉 사기라는 뜻이죠. 삶의 의욕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켜준다. 네 번째, 노인 대상자. 노인 대상자를 다루는 임상의학자의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동물 사육 경험 대상자는 과거의 사건들을 추억하며 동물의 존재로 생기는 장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 인지능력, 외로움, 고독함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동물과 산책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체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
다음, 대상자 분리에 따른 동물의 역할. 첫 번째, 장기보호시설 내 대상자.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강화시켜준다. 감각적인 자극을 제공해준다. 긍정적이고 독단적 판단을 피하는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해준다. 말기 질병 환자들은 쿠블러-로스가 기술한 5단계, 즉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등을 경험하는데 2단계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편 할라데이는 198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동물들은 에이즈를 포함해 수많은 종류의 말기 질병 환자들의 공포, 절망, 외로움,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내 대상자, 약화된 의사소통, 무력한 대처, 육체적 제한, 자아 개념 문제, 감각, 지각력의 변경, 사회적 교류 단절 및 사고방식의 처리 방법 향상 효과가 있다고 바하바가 1995년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동물과의 교감이 언어장애, 기억력 장애 및 운동능력 장애 환자에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통증, 근심, 과다활동 또는 고혈압 환자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다음, 학교 내 대상자. 레빈스는 1964년에 내성적 자폐우려 대상자, 정신분열증 환자들 및 다양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를 위한 동물 교감 치료의 이점을 최초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레빈슨이 1964년에 동물 교감 치료의 이점을 최초로 보고했다고 하네요. 동물과의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과제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5번째로 정신병원 입원 대상자. 고립된 입원 환자들이 사회적 교류뿐만 아니라 평가와 진단을 돕기 위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환자들이 자존감과 존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도소에서 동물과 함께 감금 상태에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난폭성이 감소되었고 자살 시도도 현저하게 낮았으며 의료비도 절반 정도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일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활동 소재 동물의 선택과 분류. 활동 소재에 표류되는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전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정성 등 8개의 동물이 가져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육성은 이 동물을 쉽게 기를 수 있나를 살펴보고, 운반성은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나를 살펴보고, 상호 접촉성, 사람과 동물과의 신체 접촉의 용이성이 있나를 살펴보고, 감정 소통성, 사람과의 친밀도가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안전성, 동물의 사람에 대한 공격성 여부를 살펴보며, 인간의 운동성, 동물과 사람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살펴보며, 동물 자신의 즐거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지 대한 정도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8번째, 감염의 안전성, 동물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위험들을 조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활용에 적합한 농장 동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닭은 사육성이 매우 좋고 운반성은 좋고 상호 접촉성은 보통이고 감정 소통성도 보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닭은 안전성은 좋고 인간 운동성은 나쁘고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며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오리입니다. 오리는 사육 안정성은 좋고 운반성은 보통이고 상호 접촉성은 나쁘며 감정 소통성은 보통이고 안정성은 좋고 안전성은 좋고 인간 운동성은 나쁘다고 합니다. 또한 오리는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토끼입니다. 토끼는 사육성도 매우 좋고 운반성 매우 좋고 상호 접촉성 매우 좋고 감정 소통성은 그냥 좋고 안전성은 매우 좋고 인간 운동성은 보통이고 동물 즐거움도 보통이며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매우 좋은 것이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안전성이네요. 나쁜 것은 없고 감정 소통성이나 감염 안전성은 그냥 좋은 거고 인간 운동성이나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다음 염소입니다. 염소는 사육성 보통,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보통이고 인간 운동성 보통이며 동물 즐거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유사냥입니다. 유사냥은 사육성은 보통이고 운반성도 보통이고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좋고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며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미니 돼지입니다. 미니 돼지는 사육성은 보통이고 운반성도 보통이고 상호 접촉성은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은 매우 좋고 인간 운동성은 좋고 동물 즐거움은 좋고 감염 안정성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조랑말입니다. 조랑말은 사육성은 보통이고 운반성은 나쁘고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조랑말의 안전성은 좋고 인간 운동성 매우 좋고 동물 즐거움 좋고 감염 안정성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사슴입니다. 사슴은 사육성 나쁘고 운반성도 나쁘고 상호 접촉성 보통이고 감정 소통성 보통이고 안전성 보통이고 인간 운동성 보통이고 동물 즐거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 좋다고 합니다. 다음 곤충입니다. 곤충은 사육성은 좋고 운반성은 매우 좋고 상호 접촉성은 나쁘고 감정 소통성 나쁘고 안정성 매우 좋고 인간 운동성 나쁘고 동물 즐거움 나쁘고 감염 안전성은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다음 관상어입니다. 관상어는 사육성 매우 좋고 운반성 나쁘고 상호 접촉성 나쁘고 감정 소통성 보통이고 안전성은 매우 좋고 인간 운동성은 나쁘고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농장 동물 활동 소재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특성은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렇게 스와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닭의 강점은 비교적 작고 다루기 쉬우며 사육장 설치가 간편하다. 닭의 약점은 울음소리가 시끄럽고 관리에 어렵다. 닭의 기회는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닭의 위협은 조류 관련 질병이 매년 발생한다. AI가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죠. 다음 미니돼지입니다. 사람과 소통성이 좋고 약점으로는 관리에 어렵다. 기회로는 다양한 동물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위협으로는 여름에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 사슴입니다. 사슴은 동물 활동 소재의 특성으로서 강점은 봄철에 사람을 잘 따른다. 약점으로는 넓은 사육 공간이 필요하다. 도시 공해에 약하고 번식기에는 사나워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기로서는 다른 동물에 비해 봄철에는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또 사슴의 위협은 염소에 비해 넓은 사육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염소입니다. 사육 시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사람과 유대관계 형성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강점이라고 합니다. 염소의 약점은 도시 사육 시 번거로움이 크고 인수 공통 전염병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염소의 기회로는 넓은 사육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감정 소통성이 좋고 사람의 운동성도 활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의 위협은 사육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오리입니다. 오리의 강점으로는 면역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고 성질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다음 오리의 약점은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염소의 기회는 오리의 기회는 염소, 사슴, 닭에 비해 주변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여 닭에 비해 주인 식별 능력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오리의 위협은 염소에 비해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사냥입니다. 유사냥의 강점은 성격이 온순하고 기후풍토에 적응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유사냥의 약점은 소화기 질병이나 호흡기 질병이 취약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의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유사냥의 기회는 환경 적응성이 탁월하고 동절기 적응력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유사냥의 위협은 하절기에 취약하고 닭에 비해 사육 시 번거롭다고 합니다. 다음 조랑말입니다. 냄새도 몸에서 직접적으로 방출을 않고 강점으로는 그 냄새도 몸에서 직접적으로 방출 않고 인내심이 강하고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조랑말의 강점입니다. 또 조랑말의 약점으로는 발정기 때 소음이 있고 타 동물 대비 털이 많이 날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낙마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조랑말의 약점입니다. 조랑말의 또 기회를 보면 닭, 오리 대비 소음이 거의 없고 타 동물 대비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치료 효과 기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랑말의 위협으로는 닭, 오리 대비 운동량이 많이 필요하고 사육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토끼입니다. 토끼의 강점은 소음이 거의 없고 소형 동물이며 온순해서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다음 토끼의 약점으로는 관리 불량 시 악취 발생이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소를 잘 안 해주면 그 소변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또한 토끼의 약점은 탈모가 많다고 합니다. 토끼의 기회로 보면 닭, 오리, 염소, 유사냥, 사슴 대비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용이하고 이런 것이 기회입니다. 토끼의 위협, 타 동물 대비 영역의식이 강해 사람을 경계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곤충의 강점, 사육, 운반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고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곤충의 강점입니다. 곤충의 약점, 감정소통 불가, 온도의 취약,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곤충의 기회, 곤충에 대한 관심이 증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관찰 학습 요구가 증대되는 것이 곤충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곤충의 위협.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활동 소재로서 인지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관상어, 사육, 운반이 용이하고 다양한 종류,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관상어의 강점입니다. 또한 관상어의 약점으로는 감정 소통이 불가하고 물 온도에 취약하고 수명이 짧다는 것이 관상어의 약점입니다. 또한 관상어의 기인은 인체 감염 위험이 없으며 자연 관찰 학습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상어의 위협으로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역시 활동 소재로서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유곤충의 9가지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 조건의 9가지 조건은 첫째,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질병을 전파하는 등 위생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생김새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위협을 주는 너무 강렬한 색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여섯 번째, 사육 및 관리가 쉬워야 한다. 일곱 번째, 먹이 조달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여덟 번째, 연중 사육과 번식이 가능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인공 사료가 개발되어 대체 사료를 먹일 수 있는 곤충이 바람직하다. 치유 곤충 종류의 선택, 즉 9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곤충을 살펴보면은 장수풍뎅이, 식생으로는 애벌레 때는 바르토밥을 주고 성충일 때는 곤충 젤리 또는 인공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풍뎅이는 인공 사료가 있고 연중 사육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사육의 난이도는 매우 쉽고 적용 상대는 아동이나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누에입니다. 누에는 뽕잎이나 인공 사료로 애벌레 때 먹이로 할 수 있고 성충일 때는 뽕잎이나 인공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에의 인공 사료는 가능하고 연중 사육은 보통이며 사육 난이도는 쉽고 적용은 아동 또는 노인한테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쌍별 귀뚜라미는 잡식이며 인공 사료를 애벌레 때 사용할 수 있고 성충일 때는 잡식이고 인공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별 귀뚜라미는 인공 사료가 있으며 연중 사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육은 매우 쉽다고 합니다. 또 아동하고 노인한테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사슴벌레, 부식성 톱밥을 애벌레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충일 때는 곤충 젤리, 인공 사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슴벌레도 인공 사료가 있고 연중 사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육 난이도는 보통이며 아동한테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귀뚜라미, 잡식이고 인공 사료로 애벌레 때 먹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충일 때는 잡식이며 인공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왕귀뚜라미는 인공 사료도 이용 가능하고 연중 사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육 난이도는 보통이라고 합니다. 왕귀뚜라미 적용 대상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호랑나비입니다. 특이 기주 식물을 애벌레일 때
사용할 수 있고 성충일 때는 인공사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인공사료 나쁘고 연중사육도 안되고 사육단위들은 보통이며 적용은 아동한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장 동물 활용 치유 농업이 주는 이점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또는 흥분된 상태를 경감시켜 주거나 신체적 안정 상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사회적 상호 반응의 중재자로서 적합하며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대상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상자에게 자기 효능감을 제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대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장 동물 활용 치유 프로그램의 학술적 이론을 보면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의 학술적 이론으로 인지이론, 애착이론, 자연 친화설, 즉 바이오필리아, 이게 생명의 또는 자연 친화설이라고 합니다. 바이오필리아, 학습이론, 이렇게 네 가지의 학술적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에는 인지이론, 애착이론, 자연 친화설, 학습이론, 이러한 네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지이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농장에서 동물에게 사료 주기, 빗질하기 등의 간단한 작업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애착이론입니다. 본성으로 어머니와 강한 애착을 갖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문제 대상자들에게 농장의 동물과의 유대 형성 경험을 통하여 건전한 애착의 경험을 갖게 해주고 주변 대상자들에게 자유스러운 애정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발달된 사회적 유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연 친화설입니다. 바이오필리아.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고 동물 또한 자연의 일부라 양자 간에는 자연스러운 친화에 의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학습이론입니다. 대상자는 농장에서 동물을 돌보는 활동을 통하여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자존감 향상 및 자기 효능감 향상과 자기 지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을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의 8가지 조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육성, 두 번째는 운반성, 세 번째는 상호 접촉성, 네 번째는 감정 소통성, 다섯 번째는 안전성, 여섯 번째는 인간의 운동성, 일곱 번째는 동물 자신의 즐거움, 여덟 번째는 감염의 안전성인데, 이렇게 8가지가 활동 소재 동물 선택을 위한 조건인데 인간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동물 자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물복지 연계 치유농장 운영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준수가 필요하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프로그램 참여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 위상 및 인수 공통 전염병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이 농장 방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공간과 치유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치유 전문가 및 치유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장주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맞는 치유에 대한 과학적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동물복지 연계 치유농장 운영 고려 사항 중에서 치유농장 인증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설, 치유농장 인증 항목 중에서 시설입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실내 치유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실의 실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활용 선택적이라고 합니다. 생산을 위한 시설과 치유 시설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 동물을 위한 높은 수준 이상의 편의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치유농장 인증 항목 중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인증된 치유 프로그램을 문서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기관 인증 및 평가 관리를 통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자로부터 자체 설문문 또는 비형식적 기회 활용, 즉 SNS를 포함하여 비형식적 기회 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내용 파악 및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치유농장 인증 항목으로 인력입니다. 인력 사항입니다. 인력은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치유 농업사가 되겠습니다. 또 인력은 응급처치, 심폐소생 관련 자격 보유자 또는 교육 이수자가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농장 인증 항목 중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문서화된 지침, 규정 마련 및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매뉴얼을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치유농장 인증 항목 중에서 안전사항입니다. 안전사항으로는 프로그램 활동 구성 시 위험성 안전 배제 검토를 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험물 관리 매뉴얼 운영, 응급 상황 대처 매뉴얼 운영, 보험 및 관련 협약 필수,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필수, 대피시설 필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전에 대한 항목입니다. 다음 치유 관련 시설 가이드라인 1.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사용 및 생산 공간 내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을 구비해야 한다. 사용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 출입 동선은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건 일반 생산동물 사육시설과 그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유실 출입구에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의 문으로 차단되어 치유실과 분리된 별도의 전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치유실 전실에는 대상자들이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위투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과 전용 실내화,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또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중에는 전실에서 소독을 마치고 전용 실내화와 방호복을 갖춘 후 치유실로의 이동 동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도구와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동물들의 휴식과 계류가 가능한 별도의 케이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실내 치유실 가이드라인 중에는
치유실과 치유실 장비 및 도구는 소독약의 살포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 동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활용 동물은 기존의 사육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사육시설은 치유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동물의 이동 시 생산 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중에는 치유활동 동물 사육시설의 입출입 시 충분한 소독 가능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실 및 치유활용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합성은 치유목장 인증 신청 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인증된 치유목장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외 치유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도 실내 치유시설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실외 실습장이 필요한 경우 실내 치유시설과 별도로 실외 실습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사용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치유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실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장 내 사육 공간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실외 실습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이 확보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실외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중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시설,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입출입 시 소독판과 분무소독약을 비치하여 대상자들의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응급약품을 구비한 보관대가 설치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구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넓이의 공간 확보와 도구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외 치유시설 가이드라인,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동물들의 휴식과 계류가 가능한 별도의 케이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 동물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유 활용 동물과 생산 동물은 별도의 사육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외 실습장에 대한 적합성은 치유 목장 인증 신청 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인증된 치유 목장은 2년 주기로 시설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엔 장애인 편의시설 가이드라인, 장애인 대상자를 위한 높은 수준 이상의 편의시설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이동 및 체험에 필요한 전용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안전시설 가이드라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예측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 안내 또는 게시판 설치, 위험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위험물 관리 매뉴얼,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구비, 안전에 관련한 보험 및 관련 협약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치유 전문 인력에 대한 지침입니다. 교육 및 지원 체계, 치유농업 시설과 스태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치유농업사의 주관하에 치유농업 관련 별도의 교육이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 및 지원 체계는 치유농업사의 주관하에 별도의 교육이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것은 전문 치유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내용이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치유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대상자에 맞는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도 돼야 하고 전문기관에서 인증된 치유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과학적인 평가 지표 선발 및 적용. 평가 지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은 인증된 치유 목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 지표를 선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치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활용 중인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모든 동물들은 충분한 동물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위상. 예상되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만들어 부착하고 안전지침을 매뉴얼로 문서화하여 구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매뉴얼로 안전지침을 구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전염병을 예방하는 용품과 시설을 구비하며 예방할 수 있는 지침을 매뉴얼로 문서화하여 구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수공통 전염병에는 뭐가 있냐?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일본리엄, 톡소플라즈마병, 찌쯔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SFTS라고 합니다. 찐드기에 의해서 감염되죠. 그 다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개선충, 이것은 소위 오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낭충, 기생성 찐드기, 여름 찐드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곰팡이, 그리고 기생충,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치유목장 내 사육 및 생산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치유실 구비. 두 번째, 사육 및 생산 공간을 거치지 않고 치유실 출입 가능한 별도의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치유실 출입구에는 입구와 출구가 별도의 문으로 차단되어 치유실과 분리된 별도의 전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치유실 전실에는 대상자들의 신발이나 의복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위투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과 전용 방호복, 응급약품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참여자가 치유실 전실에서 소독을 마치고 전용 실내화와 방호복을 갖춘 후 치유실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치유실과 치유실 장비 및 도구는 소독약의 살포가 가능한 재질로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치유에 활용되는 동물과 생산 동물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유 활용 동물은 기존의 사육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치유 활용 동물 사육시설은 치유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동물의 이동 시 생산 사육시설을 거치지 않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열 번째, 치유 활용 동물 사육시설의 출입 시 충분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11번째, 치유 프로그램 종료 후 치유실과 치유동물 사육실 및 참여 대상자 이동 동선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문제를 하나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활동 소재 농장 동물 중에서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안정성 등이 모두 매우 좋은 동물로 적합한 것은 어떤 동물이냐? 토끼입니다. 토끼가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안전성이 매우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치유동물 소재,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 소재 관리. 그래서 치유농업 반려동물 활동 소재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활용에 적합한 반려동물의 종류. 물고기, 사육성 매우 양호합니다. 운반성 나쁩니다. 상호 접촉성 나쁩니다. 감정 소통성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인간의 운동성은 나쁩니다.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파충류, 사육성 보통입니다.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보통, 감정 소통성 보통, 안전성 좋습니다. 인간 운동성 나쁩니다. 동물 즐거움 보통입니다.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조류입니다. 조류는 사육성 매우 좋습니다. 운반성은 보통입니다. 상호 접촉성은 좋습니다. 감정 소통성은 보통입니다. 조류는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인간 운동성은 나쁩니다. 조류는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다음 햄스터입니다. 햄스터는 사육성은 매우 좋습니다. 운반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햄스터의 상호 접촉성은 보통입니다. 감정 소통성 보통입니다. 햄스터의 안전성은 좋습니다. 햄스터의 인간 운동성은 보통입니다. 햄스터의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그리고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다음은 기니피그입니다. 기니피그는 사육성 매우 좋습니다. 운반성 매우 좋습니다. 상호 접촉성 매우 좋습니다. 기니피그는 감정 소통성은 보통입니다. 반면에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기니피그의 인간 운동성은 보통입니다.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기니피그의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다음 토끼입니다. 토끼는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이 매우 좋습니다. 감정 소통성은 좋습니다.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인간 운동성은 보통이고 동물 즐거움도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매우 좋은 것이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안전성이고 그냥 좋은 것이 보통 좋은 것이 감정 소통성하고 감염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 운동성이나 동물 즐거움은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양하고 염소입니다. 이거는 양하고 염소를 함께 묶어놨습니다. 양하고 염소는 사육성, 운반성이 모두가 보통입니다. 반면에 상호 접촉성은 매우 좋습니다. 양하고 염소의 감정 소통성은 좋고 안전성도 좋고 인간 운동성도 좋고 양하고 염소의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입니다. 소는 어떤 소인가 젖소인지 비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는 사육성 보통,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 좋고 인간 운동성 좋고 소의 동물 즐거움은 보통이고 소의 감염 안전성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돼지입니다. 미니 피그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사육성 보통, 운반성 보통,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정성 좋고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 즐거움 좋고 감염 안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사육성하고 운반성만 보통이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건 없습니다. 고양이는 사육성 좋고 운반성 좋고 고양이의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은 매우 좋습니다. 상호 접촉성이나 감정 소통성은 매우 좋고 안전성 좋고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의 즐거움도 고양이는 매우 좋습니다.
감염 안전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매우 좋은 것은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동물 즐거움이고, 그냥 좋은 것은 사육성, 운반성, 안전성, 인간 운동성, 감염 안전성, 이렇게 다 좋습니다. 개도 고양이와 비슷한데 인간 운동성만 개는 매우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개는 사육성 좋고, 운반성 좋고, 상호 접촉성 매우 좋고, 감정 소통성 매우 좋고, 안정성 좋고, 인간 동물성 매우 좋고, 동물 즐거움 매우 좋고,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다음 말입니다. 말은 사육성 보통, 운반성 나쁘고,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매우 좋고, 안전성 좋고, 인간 운동성 매우 좋습니다. 말은 인간 운동성은 매우 좋습니다. 동물 즐거움 좋고, 감염 안전성 좋습니다. 돌고래입니다. 돌고래는 사육성 나쁘고, 운반성도 나쁘고, 상호 접촉성과 감정 소통성은 좋네요. 상호 접촉성 좋고, 감정 소통성 좋고, 안전성은 나쁘고, 인간 운동성은 매우 좋습니다. 유독히 인간 운동성만 매우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동물의 즐거움은 보통이고, 감염 안정성은 좋습니다. 다음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사육성은 나쁘고, 운반성은 보통이고, 상호 접촉성도 보통이고, 감정 소통성은 좋고, 안전성은 나쁘고, 인간 운동성 좋고, 동물 즐거움 좋고, 감염 안전성은 나쁩니다. 다음 곤충입니다. 곤충은 사육성은 좋고, 운반성은 매우 좋고, 곤충의 상호 접촉성 나쁘고, 감정 소통성 나쁘고, 곤충의 안전성은 매우 좋고, 인간 운동성 나쁘고, 동물 즐거움 나쁘고, 감염 안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활동 소재 종류 중에서 동물들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입니다. 개는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며 사교적 성격이다. 그리고 활동 소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물이 개다. 활동 소재로 가장 많이 활동되는 반려동물이 개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활동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경우는 공격성이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고양이입니다. 활동성이 적어 얌전하고, 개보다 기르기 편하고 조용한 편이라고 합니다. 독립적 성격이 강해서 교류가 어려워 사람과 정서적 교감이 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의 경우처럼 체온이 따뜻하여 사람에게 포근함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돌발 위협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돌발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새입니다. 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육이 쉽고 길들이기도 용이하다. 소리를 통한 치유 효과가 있다. 새의 노래소리를 듣고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털이나 배설물에 의한 천식 또는 알러지 유발 우려가 있다. 길들여진 새는 직접 만져보며 먹이 급여하며 어울리는 시간 갖도록 할 수가 있다. 새는 모든 사람한테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알러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네요. 다음 곤충입니다. 사육이 쉽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사육이 쉽고 성장 속도도 빠르요. 가격도 저렴하여 초기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개체 사육이 가능하고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고, 그런데 수명이 짧고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죠. 관리 소홀로 쉽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도 단점입니다. 이 받침이 좀 틀렸네요. 곤충 관련 산업 분야가 다양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햄스터입니다.
햄스터는 야생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네요. 야생 습성이 남아있고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과 충분히 친해지고 손 위에서 먹이를 받아먹고 안심하고 놀 수 있을 때 비로소 치료 도우미 동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물고기입니다. 소극적인 동물 교감 활동하는 동물이고 기생충 감염 위험이 적으며 비교적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는 장모, 털이 길고 또 단모, 털이 짧고 이중모, 무모 등 다양한 털의 형태 및 빛깔이 있고 발가락은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로 땅을 걸어다니는 지행성이고 땀샘은 피부에 없고 발바닥과 혀에 있다. 개의 감각은 후각을 100으로 볼 때 청각은 70, 시각은 50, 미각은 20, 촉각은 10으로 후각에 비해서 다른 감각기관이 상당히 발달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특성을 보면 발가락은 앞발에 5개, 뒷발에 4개. 이건 뭐 개하고 같네요. 꼬리는 없거나 아주 짧은 것도 있습니다. 계절 번식으로 연 2번 내지 3번 번식을 합니다. 교미 후 24시간 이후에 배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미 배란입니다. 임신 기간은 약 65일이고 동물 가운데 지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동물 가운데 지능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청각은 개보다 발달했으나 후각은 개보다 발달이 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은 개가 발달되어 있고 청각은 고양이가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려동물 훈련 방법 중에 개를 예를 들어보면 사이와는 강아지가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개의 사이와라는 것은 소셜라이제이션은 강아지가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과정으로서 그 사이와 시기는 출생 후 3 내지 12주령이라고 합니다. 반려견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히 분만 후 5 내지 6주경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훈련할 때 훈련의 기본 자세로는 개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하고 주인과 반려견 상호 신뢰가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유의 후각과 청각 발달을 위해서는 칭찬, 식사, 휴식 등 적절한 보상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아지 때부터 적절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과의 접촉, 이웃 개와의 어울림, 같이 놀아주기 등의 친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인이 직접 훈련을 시켜야 효과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훈련 방법 개편에 보면 연상법이 있습니다. 연상은 2가지의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 분명하고 간결한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한테 명령할 때 앉아 라는 명령어와 함께 꼬리 부분을 살며시 눌러주는 것이 연상이라는 것입니다. 연상을 통하여 개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대관계입니다. 번딩입니다. 개와 주인과의 유대관계는 파트너십을 위한 기초라고 합니다. 종속관계가 아닌 반려동물로서 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줄 때 상호 교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개에 대한 사랑과 인정 그리고 약속은 사랑과 존경, 헌신으로 뒤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개를 훈련시킬 때는 체벌보다는 칭찬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벌을 적시적소에 해주면 이해도가 빨라 훈련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는 바른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명령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어는 일관되게 사용을 하고 다른 동작과 비슷한 명령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걔는 단어의 뜻보다는 억양을 듣고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명료하게 명령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반려견 및 반려묘의 훈련을 할 때 복종에는 두 가지 복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체벌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복종인데 두려움에 기초를 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벌이나 고통으로 인해 유도되는 복종이 맹목적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발적 복종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신뢰와 믿음에 기초를 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함과 애정 어린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유도되는 복종이 자발적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반려묘의 훈련입니다. 고양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할 때는 훈련 시간은 반드시 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훈련시킬 때 클리커 기법이 있는데 클리커 기법은 가장 일반적인 반려묘 훈련 기법으로 보상 기반 훈련 기법이라고 합니다. 반려묘는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며 쉽게 지루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명령을 집중하고 완전히 익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리커라는 것은 누르면 안의 철판이 딸깍, 즉 클릭하는 소리가 나는 작은 훈련 도구라고 합니다. 자,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 소재를 정리하면은 치유농업 현장에서 동물은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제, 신뢰감 향상 및 감정의 촉진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물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8가지가 있는데 사육성, 운반성, 상호 접촉성, 감정 소통성, 안전성, 인간의 운동성, 동물 자신의 즐거움, 감염의 안정성 등 8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농장 동물의 치료 효과로는 신체적 안정상태 유도, 스트레스 완충, 자기 효능감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치유농업 시설, 프로그램, 인력, 운영관리, 안전 등의 5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정의되며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하고 접촉, 교감하며 치유농장 현장에서는 개, 고양이, 새, 곤충, 햄스터, 물고기 등 다양한 개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종류별로 품종에 따른 형태학적 특성, 습성, 감각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인간과는 다른 지각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 사육의 용이성 및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갖고 있는 활동 소재로 적절한 것은 곤충입니다. 이건 사육이 쉽고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치유농업 동물 활동 소재로서 첫 번째 치유농업 농장동물 활동 소재 관리, 두 번째 치유농업 반려동물 활동 소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